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말이 좀 적습니다. 예. 영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스토리보드 릴 제작하기입니다.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틱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릴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를 사용해서 제작한 거를 시퀀스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연출자의 의도를 실무진에게 전달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릴을 만들 때 스토리보드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시간이라는 타이밍도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그거대로 시간을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비어 있지만 약간 좀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연출자의 의도에 실무진에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트 단계에서 애니메이션 편집이는 각 숏의 길이와 그 밖의 요소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는 더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D 애니메이션에는 로우 폴리건 배경과 그렇죠. 낮은 수준의 폴리곤이죠. 그러니까 적은 양이죠. 그다음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매핑, 라이팅을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매핑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매핑하기 전에 매핑의 순서가 그렇죠. 모델링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라이팅이 되는 건데 그걸 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뭐 3D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스토리보드 릴을 만들지는 거의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을 좀 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뭐 2D 그래픽 소프트웨어 종류라고 좀 되어 있죠. 자, TV 페인터. TV 페인터는 뒤에 영상이 있어요. 그 TV 페인터는 사실은 전에부터는 계속 썼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뭐 2000년대부터 계속 썼던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지금은 그냥 그 뭐랄까요, 이 타블렛에 아주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스토리보드 프로라는 부분이 있죠. 스토리보드 프로는 이제 툰붐에서 나와지는 시리즈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퀵, 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들이 아마 툰붐 쪽에서 나와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프링보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텍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프레임포지도 있어요. 프레임포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툰붐보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에도 한번 프레임포지를 한번 써보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스토리보드 용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우라라는 게 있네요. 아우라는 뭐냐면 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페인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영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T 페인트처럼 영상을 가지고 영상에서 뭐 블러 효과를 주거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갖고 페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우라 2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건데요. 영상을 찍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영상에서 어떤 특정 부위를 없애거나 뭐 이럴 때 프레임별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영상에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채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님이라는 게 있고 마인드 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제 수업을 하시는 에펙 부분이 있죠. 애프터 이펙트 부분을 가지고 스토리보드 릴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베거스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에펙 갖고 쓰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2D 그래픽스에 대해서 종류를 하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자, 요거는 이제 T 페인터인데요. T 페인터인데 지금 영상도 뒤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 화면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T 페인터 같은 경우를 얼핏 보면 플래시를 이제 아직 안 했지만 플래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영상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만약 키죠, 키값.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키값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지금 밑에 화면들을 보시면 영상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키값이 그러니까 그 이 포지션 값하고 그려지는 값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 보면은 뭐 그림 그려지는 도구 툴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음 장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밑에 보시면 키프레임이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그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가 형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속도를 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좀 천천히 가는 거고 나중에는 뒤에 그 레이어를 조금 투명도도 제가 좀 조정을 해요. 투명도 좀 조정을 하면 좀 더 이제 그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요게 지금 까투리 같은 경우에 이게 스토리보드 원본입니다. 원본을 제가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스토리보드 원본이에요. 지금 이제 그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까투리는 3D죠, 그죠? 예. 3D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예. 찬찬히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엄마 카툴이죠. 그 제가 지금 밑에 화면에 보시면 이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할 거예요. 키도 잡고 그다음 밑에 이제 프로테이지를 좀 변경을 해서 좀 투명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좀 하는 장면이 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좀 내렸고 제가 이제 투명도를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게 레이어층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 뭐 위, 뭐 이 까투리들은 까투리, 그다음에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별도로 다 제작이 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이 퍼니플러스 쪽에서 그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놓고요. 스토리 보드를 만든 걸 가지고 릴 작업은 또 외주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는 또 소규모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 계속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지금 여기 위에 좀 상단에 보시면 브러쉬 툴이 엄청나게 있죠. 지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페인팅 모드로 갔을 때의 브러쉬와 지우개들이 굉장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페인팅 모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품을 회사에서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두 개 있는데 사실 한두 개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들 좀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구매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또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 화면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버로나 이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 이게 잠타 보면 이제 오픈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니까 이게 회사만의 어떤 뭐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퍼니플러스가 이제 자본은 외국 중국 자본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전부 이제 제작진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작품이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명한 그 한국 출신의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 뭐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툼붐에 관련돼서
ToonBoom Storyboard Pro 6 is the most powerful, flexible storyboarding and animatic software available. New features empower you to do even more and go further with your story, all in one program. Do more with drawings. Textured vector brushes allow you to create, experiment, and draw in any style with all the flexibility of the vector workflow. For results that rival bitmap brush toolsets, with the new Centerline editor, reshape vector brush lines without redrawing them. A big difference when doing small adjustments. And the enhanced stamp tool makes it easy to reuse walk cycles and create natural patterns. Do more with 3D and 2D scenes. Simply import a 3D object, position it, and take a snapshot. Do more with animatic editing. New movie import and video tracks enable artists to incorporate standard movie and image file formats, making it easy to integrate these elements into storyboards and animatics. Storyboard Pro 6 is ToonBoom's most flexible storyboarding software ever. Do more and go further with your story, all in one program. Storyboard Pro 6, where your story 좀 begins.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툰붐 쪽 작품을 그 미국 쪽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OEM은 전부 다 툰붐을 써요. 툰붐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일을 한다 그러면 툰붐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모니랑 연계해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툰붐이라는 회사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툰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하게 되면 또 하모니도 또 같이 되고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 매뉴얼이 아예 동영상 매뉴얼이 쭉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동영상 매뉴얼이 있어서 본인이 혼자 들어가서 공부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인 거죠. 근데 뭐 프로그램들은 뭐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스토리보드 프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클립 스튜디오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프로가 실제로 이제 요 화면이 아니고 다른 화면인데 아까 영상 보셨죠? 그 화면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금방 알듯이 이제 프리미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클립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포지션 값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지금 이제 프리미어를 쓸 수도 있고 에펙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펙은 말 그대로 그 뭐랄까 하나하나의 어떤 포지션하고 속도까지도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프리미어도 거기까지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어도비 것의 단점은 뭐냐면 그 램 프리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 베거스에서처럼 이미지 사이즈를 가져오는 것이 좀 그 차이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사이즈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 관계는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거스를 가지고 일단은 베거스는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원활하거든요. 원활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가져올까, 비율을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프리미어를 작업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전체 그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로 작업을 일단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죠. 비율을 맞추는 거죠. 예. 비율을 맞춰 작업하니까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 그 보통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진 찍을 때 4:3 찍는 게 아니라 16대 매치로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해서 가는 거죠. 요즘 전부 다 HD급이니까 HD 설정의 비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사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사운드 요소는 대사, 음악 뭐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운드의 녹음은 굉장히 사실은 그 하이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마이크도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0만 원 이하의 장비들은 주로 저도 10만 원 이하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녹음하려면 30에서 최소 30에서 50은 넘어가야지 제대로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노이즈를 얼마큼 잡아줄 거냐.
기술이 발달하니까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운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사운드 카드를 달았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면 그 기본적으로 사운드 카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드에. 그래도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쓰는 보드를 또 넣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운드를 가게 되면 고사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운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마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운드 포지를 갖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1을 제작할 때 안에 이제 그 씬별로 폴더 저장하고 한 숏 불러온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굳이 그 스토리보드 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업을 할 때 하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은 웹툰을 하든 만화를 하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든 그래픽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지금 나와져 있는 게 33화N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오늘 날짜로 뭘 했다 그러면 그 날짜 쓰고 어떤 작업이다 하면 그 폴더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의 그 컴퓨터의 바탕화면과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내 문서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폴더별로 그 날에 작업한 것들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열면 아니면 그것만 USB에 담고 다른 데 가서도 동일하게 프로그램만 있으면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바탕화면에 뭐 다른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그 작업한 거는 작업한 날짜에 폴더별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콘티 및 애니메이트라고 돼 있죠. 애니메이트라고 돼 있으면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콘티면 콘티, 애니메이트 나눠져 있고 또 애니메이트 들어가면 그 사이에 또 소규모 그룹이 계속 그 계층별로 나와지겠죠.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유통할 때 앞쪽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때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 얘기냐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채색할 때 아마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채색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서버로 저장을 해요. 작업하는 거를 과거처럼 자기 컴퓨터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는 대형 서버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서 관련자들이 올리는 거죠. 올리고 그거를 또 다른 걸 받아서 수정은 안 하지만 자기 거 아닌데 수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제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류를 통일하게 안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물건을 두고 왔어요.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데 뭘 열면은 뭐가 있고 그 안에 뭘 열면 이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좀 가르쳐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방에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컴퓨터로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습관되려면 머는데 잔소리처럼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몸에 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생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게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만화하는 사람들,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더 이렇게 꼼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그죠? 예. 또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고를 놓고 뭐 하는 건데요. 예. 이거 정리하는데도 애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부터 정리한 거 지금 몇 년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들은 정리를 그때그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 몇 년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째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계속 생성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A를 만들면 A-01, A-02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 것이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통합하진 않죠. 우리가 한글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글은 그냥 다시 저장을 하죠. 세이브 이제 안 하죠. 세이브를 하죠. 근데 저희 쪽은 다 세이브 에즈를 합니다. 그거의 차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진 파일의 양과 우리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파일의 양은 몇 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사운드하고 같이 붙여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타임이 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쉽게 아마 이미지 봐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펙트 부분인데요. 이펙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다음 시간에 이제 배경하고 이제 채색 들어갈 때,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질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이제 영상 아웃풋 빼는 건데 요즘은 그냥 AVI를 안 빼고 MP4나 이런 걸 빼죠. MP4로 뺍니다. AVI로 빼면은 요거는 용량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AVI로 빼는 거하고 MP4의 차이는 거의 한 따따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AVI로 뺐어요. AVI로 기본적으로 빼놓고 그다음에 딴 거로 뺐던 건데 요즘은 뭐 보통적으로 MP4를 많이 쓰기 때문에 MP4를 써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코덱에 대한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얼마큼 깔려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큐타임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써요. MPG4를 쓰든 큐타임을 쓰든 둘 중에 하나 씁니다. 큐타임이니까 이제 MOV가 되겠죠. 그러니까 MOV도 그 사실은 파일이 크긴 해요. 손실이 그만큼 적죠. 그 다음에 MPG4도 이제는 굉장히 안정화돼서 지금 MPG4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상들, 스토리보드 만들어진 영상들을 한 번씩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도 버즈 따라 같이 가요. 이거는 버치나무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 따라서 얼른 다녀와야 하는 걸. 엄마가 나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조금 더 잘해야 해. 엄마, 제 날개를 엄청 튼튼해요.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해. 엄마가 다녀오는 동안 날개 연습하고 있으렴. 알겠지? 네. 자, 그럼 날개 연습해볼까? 성우 선녹음이 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성녹음하고 효과음은 누구지? 처음 빠져 보는데. 있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선녹음이 되어 있기 성우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게서 미안해. 실제로 이걸 내가 보고서 누군지 궁금하다고. 만들어 난 말이야. 영상을 굉장히 지금 지금 동작을 근데 하늘다람쥐가 뭐야? 다람쥐랑 달라? 당연히 다르지. 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우와, 진짜 선녹음 된 거하고 그럼. 타임까지 이제 마친 장면. 아까 왜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동작이 맞죠. 그래. 새로운 착륙 방법이야. 새로운 착륙 방법? 그래. 이름은 긴급 착륙이라고 해. 우와, 대단하다. 보시면 그럼 우리한테도 그림을 하늘 나는 거 그려주는 가르쳐 줄 수 분들이 있어? 하늘 나는 뭐? 그건 뭐야? 하늘을 날고 싶어서 가르쳐줘. 제발 가르쳐줘. 큰일 났다. 나도 아직 못 나는데 어떻게 다른 법을 가르쳐? 굉장히 자,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하늘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대답은 무조건 으로 대신합니다. 쭉쭉이 체조 시작. 쭉쭉쭉. 뭐해? 안 따라해? 쭉쭉쭉. 자, 지금 중간에 제가 지금 여러 개가 이게 점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꽉 잡아 만든 것 같고 스토리보드 릴을 만든 거. 아까 이제 그 스토리보드 영상이 있었죠. 이미지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지금 타임 맞춰가지고 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상대를 본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펜의 움직임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데는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아쉬운 게 그 까투리하고 샤이는 지금 앞에 보면은 까투리하고 샤이는 나죠. 까투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더 그 그림 수가 더 많죠. 움직임이 지금 요거보다는 거기는 완전히 좀 더 디테일하게 거의 그냥 바로 만들어줘도 될 정도까지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요게 이제 러프하다 그러면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 종이에다가 그리면서 만들어진 아주 초기 단계의 스토리보드고요. 그리고 까트리는 애초부터 그 작업을 안 하고 바로 TV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들어가면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러프하게는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러프하게 잡혀 있는 걸 갖고 TV 페인트로 작업을 했다는 거죠.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완성도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뭐 속으로 느끼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겠죠. 누구냐? 누구냐? 뭐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까투리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보여지는 영상들은 약간의 전의 영상들 같은 거죠. 전에 우리가 늘 봐왔던 어떤 스토리보드 리릴의 차이고 차이가 특수 강화 세일됩니다. 불타는 9개 꼬리 파이어 폭스 배틀 생 하늘을 지배하라 파이어 폭스 라운드 2 라운드 2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면에서는 이펙트를 계속 쓰겠죠. 이펙트 가지고 효과를 내고요. 나는 아빠와 사이가 좋아. 이거는 이제 그래서 반지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내주신 아빠 조사 숙제는 정말 자신 있다. 무조건 이거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빠를 구하라. 아빠 전문가인 나는 완전 쉬운 숙제지. 아빠 이게 한번 까투리하고 일반 그 스토리보드하고 중간 첫 단계? 문제부터 막 기다니. 아빠 생일이 며칠이었더라? 그래, 일단 아는 것부터 적자. 아빠의 나이는 설찬이 잡수셨음. 아빠 혈액형은 나랑 똑같으시. 성함은 금운동, 별명은 금은빵, 즐겨 입는 옷 상의는 로산핏이 환상적인 난닝구, 흰색 러닝 셔츠, 하의는 트렌디한 반바지. 아빠가 좋아하는 건 소파, 너 좋아하는 건 소파에서 TV 보기. 그리고 드리기는 여보, 빨래하게 양말 좀 벗어요. 네. 손 안 대고 코 아니 양말 벗기. 날 냄새가 지독하고 또 뭐가 있더라? 뭐야, 내가 아빠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게 없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가 오잖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엄마 장 반지하고 보러 가신다는데. 까투리는 최근 작들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뿜어내고 있고 우산 만들어내고 가져가셨나? 있고, 그 나머지 스토리보드는 약간 좀 오래된 건 아니고 바로 전 단계죠. 예, 전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자. 스토리보드 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잠깐. 그러고 보니 아빠 과거처럼 그냥 우산이. 그리는 수준이 이제 그럼.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갈 길이 그만큼 불쌍한 아빠.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러다 아빠 독감이라도 걸리시면. 여러분들이 게다가 오나가 그러셨잖아. 아빠는 우리에게 밥과 고기를 제공해주기 위해 회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시면 나가시죠. 힘든 일을 하시라고 했어. 년 단위로 발전을 하니까요. 와, 아빠. 좀 공부를 좀 그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직접 우산을 많이 갖고 그려주시고 아빠 회사에 많이 미팅을 가는 거야. 아빠 서사히 숙제도 할 겸. 이제 그 단지야 어때? 채색하는 부분, 장바체 2D 채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뭐 3D라든 또 웹툰을 하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짜잔. 출동 준비 완료. 자, 그럼 아빠 회사로 출발해볼까? 응. 렛츠고. 다 왔다. 우선 인증샷부터 찍고. 너흰 누구니? 죄송합니다. 아빠한테 우산 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아빠 성함은 은자, 동자 쓰세요. 금 팀장님 딸들이로구나. 4층으로 올라가 보렴. 네, 고맙습니다. 띵! 띵동. 여기가 4층인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냄새. 킁킁. 우와. 우리 아빠 회사에 이렇게 멋진 것이 있었다니. 저건 언니, 저 스파게티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응? 저 오빠 훈남이다. 쪼르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웬 아이들이? 여긴 식품개발부야. 근데 너흰 누구니?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저는 금반지고요. 얜 제 동생 금단지예요. 우리 아빠는 은자, 동자 쓰시고요. 금운동? 그럼 너희들이 금 팀장님 딸들이란 말이야? 우리 아빠 잘 아세요? 그럼 잘 알고 말고 아주 친한 사이지. 뭐지? 혼남 오빠 눈빛이 갑자기 더러워졌어. 이게 대체 뭔가 진흙막 사탕이라니. 소똥향 비스켓이 말이 돼? 내가 내는 기획마다 모조리 태클을 걸어 결국 엎어버리는 금은동 팀장님. 출시만 하면 대박일. 내 업자들이 금은동 그 인간 때문에. 무서워. 자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아빠! 팀장님.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를 막 금은똥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네의 계획은 대중성이 없네. 와, 아빠 짱 멋있다. 집에서와는 달리 근엄한 모습. 아니요, 팀장님이 보는 눈이 없으신 겁니다. 좋아. 그럼 이번 신제품 개발 평가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보지. 만약 자네가 이기면 팀장 다리를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아빠! 정말이십니까? 설마 사랑하는 두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나? 거짓말 하셔도 돼요. 대신 내가 이기면 다신 내 이름을 금은똥이라고 부르지 말게. 물론입니다. 좋아. 아빠는 대회 때 뭘 내놓으실 거예요? 자신 있으시니까 큰 소리 치신 거죠? 당연하지. 이름하여
멸치왕 쿠키란다. 이건 좀 심하다. 그지?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지? 당연하지. 솔직히 멸치 모양 멸치맛 쿠키를 어떤 애들이 좋아하냐? 어떡하지? 아빠가 지면 그 아저씨한테 팀장을 뺏기는데. 애들 입맛은 애들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법.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 정말? 나는 정말 고마워. 와, 이 맛있는 과자들을 다 먹을 수 있다니. 나중에 나도 너희 아빠 회사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제품 개발을 핑계로 맨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 이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달콤 감자칩. 이건 인기 짱 솜사탕 쿠키. 이건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사준다는 유기농 콩과자. 더 이상은 못 먹겠어. 하도 여러 가지를 먹었더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얘들아, 조금만 힘내. 금대리, 이걸 지금 아이디어라고 냈나?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런 뻔한 아이디어만 낼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게.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겐 고기 없이 못 사는 두 딸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발. 안 돼!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이기게 해야 해! 아! 거기, 아니, 아빠를 위해! 초콜릿! 딸기, 새우 과자, 아이스크림, 거기는 어때? 사이다, 케첩! 마요네즈. 엽, 하? 딸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냐 이게? 그래도 맛은 있지 않을까? 왜? 미안하다 친구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무리였어. 미소년에 관한 거라면 몰라도 나도 딸기 우유라면 자신 있지만. 미소년? 딸기 우유? 야, 그래, 바로 그거야! 아빠 어때? 우리 학교 애들한테도 완전 인기 짱이었어. 아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준 건 고맙다만 역시 이 멸치왕 쿠키가 아니 내 말은 아빠, 이 미소년 쿠키는 아빠를 모델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안경만. 오호 그래? 와, 진짜 잘생겼잖아. 아빠처럼. 안경만. 하하하 하긴 내가 한 힘을 하긴 하지.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럼 이걸로 결정하신 거죠? 아휴 반지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다니. 맛있다 맛있다. 아빠는 미소년 딸기 우유 쿠키로 신제품 개발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하셨다. 내 지능과 사탕과 소똥냥 쿠키가 지다니. 어떤가 이대리 또 날 금은똥이라고 부르겠나?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드시다니 앞으로 금운동 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하하하 사실 이 쿠키는 우리 딸 반지가 개발한 걸세. 그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니 더욱 존경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리고 난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아빠 사랑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배경 구성과 제작하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까지는 그 스토리보드하고 스토리보드 릴 제작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제 그 학과에서 수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경 구성, 뭐 제작하기 그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스토리보드하고 스토리보드 딜도 마찬가지죠. 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보통 이제 만화나 웹툰 쪽이 대부분 진행을 하려고 오고 애니메이션도 일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3D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왜 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점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그것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애니메이션 뭐 배경하고 구성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도 웹툰에 있어서의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웹툰에서 동작이 있고 화면이 연출을 하겠죠. 주인공이 연출을 하고 그 뒤에 배경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레이어를 다르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폼은 똑같습니다. 배경 따로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 그걸 소위 이제 동화라고 그러죠. 동화라고 그러고 또 애니메이션 저기 3D에서는 이제 그 캐릭터 워킹 리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알파 값을 가지고 이제 그 배경하고 합성이 되는 거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이든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경하고 분리를 해서 배경대로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배경의 이미지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많이 커야 된다. 이미지가 많이 커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애니메이션 배경 설정이에요. 설정은 뭐냐면 그 완성될 레이아웃이 있죠. 레이아웃.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릴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숏에 배경을 별도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배경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안으로 들어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하고 언더레이로 이제 분류해서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해서 한 장의 이미지 안에 그런 모형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짓듯이 뭐 건물 짓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다면은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조그만 물건들을 나열을 하죠. 조그만 물건들을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시각으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화면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물체지만 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 분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에 일단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 스토리보드하고 스토리 리드를 했듯이 그 화면 연출에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 그러면 아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레이아웃의 정도의 단계, 레이아웃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웹툰을 보더라도 웹툰에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레이아웃의 개념으로 전체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의 그 레이아웃 안에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다 분할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개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웹툰에서 우리가 그 스크롤 했을 때 이미지들이 쭉 있죠. 그 이미지들마다 별도로 다 그 배경을 제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 사이즈도 사실은 좀 많이 크게 하는 이유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단계에 뭐 사용하도록 색채 디자인을 설정된 뭐 다양한 배경 효과를 설정한다 뭐 이런 건데요. 요것도 이제 뒤쪽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원근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색감에 대한 어느 색감을 대비에 대한 부분, 대비가 심하면 앞으로 튀어나오고 대비가 깨면 멀어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옷의 배색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계절마다 배색이 좀 다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죠. 지금 여기 보면 2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인데 결국 3D도 동일해요. 그다음에 스톱모션도 동일하고 영상으로 나와지는 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데 자, 이제 이 개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프리프로덕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그 메인 작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방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국가에서 이제 좀 정리하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프로덕션 부분은 외국에서 하는 것도 좀 융통성 있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그 경제적인 논리와 전체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요즘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프로듀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실제로, 그, 뭐, 기획사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사 대표나 아니면 이제 총감독 위에 있으니까, 총감독 위에 있으니까 뭐 대부분 이제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진행하시는 총감독이 있습니다. 총감독. 그러니까 되게 이제 프로듀서나 총감독은 반드시 그 제작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나리오는 그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시나리오 작가를 두진 않아요. 최근에 뭐 시나리오 작가가 대래 그 애니메이션 대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시나리오 별도로 분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캐릭터 디자인도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별도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업받고 있는 교수님 중에서 뭐 캐릭터 디자인을 지금 하셔서 로봇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신 분이 계시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직장에 진짜 있어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외주 개념으로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 디자인이죠. 배경 디자인은 이게 사실은 이제 고퀄리티 작업이라서 배경 디자인은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뭐 2D든 3D든 아니면 뭐 다른 걸 할지 요즘 웹툰 작가들도 배경을 뭐 스케치업이나 이걸로 쓰긴 하는데 그 아무래도 그게 좀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뭐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를 떠나서 일단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배경 디자인이거든요. 그 배경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시간과 많은 테크닉 거기에 비해서는 수익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되게 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스토리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토리보드 릴처럼 그렇게 잡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의 부분인데 그 모든 3D 튜브 연출이 필요하죠. 연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할 때 그 카메라 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계획을 잡고 촬영을 하죠. 핸드폰으로 촬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촬영을 하는데 자기가 화면을 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영상 안에서 영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카메라 웍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화면 연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연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실제로는 카메라웍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카메라웍을 많이 해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요 연출력이 늘어나려면 영화를 많이 보셔야죠.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관객의 시각이잖아요. 관객의 시각인데 또 감독의 시각. 그다음에 뭐 전에는 애니메이션 연출을 뭐 그러니까 영화 연출이든 애니메이션 연출이든 독립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니까 독립 작품은 아무래도 작가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앵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봐오는 그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게임 같은 거, 게임 영상 유튜브로도 하는 걸 요즘 유행이던데, 그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경 제작. 오늘 이제 할 거죠. 배경 제작하고 컬러 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레이아웃은 또 위쪽으로 가는 건데, 그죠? 예. 좀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아웃하고 원화, 동화, 뭐, 그 다음에 컬러링. 근데 컬러링 페인팅인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쯤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촬영인데, 사실은 촬영은 요즘 그냥 그 e스포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류해서 빼내는 건데 옛날에는 촬영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이제 셀 작업이었거든요. 실제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부분은 거의 별로 없었고요. 다 수작업으로 해서 위에서 실제로 사진기를 찍어서 아니면 사진기를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촬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마 좀 개선이 돼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편집은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전체를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제가 작사, 작곡. 요거는 이제 왜 들어가냐면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작사하고 작곡이 들어가고 외국 사람이 성우 녹음을 했을 때는 전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최초 녹음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우 녹음 같은 경우 그것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 모델을 딱 보면 우리 그 성우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나듯이 전체적으로 그 모델이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이끌어가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목소리가 좀 달라지고 하는 건데 그 맨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우리 거의 작품을 첫 번째 성우 녹음을 했을 때는 그 캐릭터 성격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향 효과가 믹싱이 있는데 영상에서 거의 한 70%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 화면의 것이 사운드 없이 한번 소리를 완전히 끄고서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도 성우 목소리는 결국 그 우리가 그려지는 캐릭터의 모든 성향이 성우 목소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봐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3D 같은 경우도 이제 3D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프로덕션. 대개 이제 프로덕션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 모션도 프로덕션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프리하고 포스트는 두 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화 쪽에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약간 소기업이 돼버렸죠.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뭐 웹툰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한두 명 했다 치면 지금 뭐 거의 공장이죠.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도 만화 쪽에서도 단계가 이제 세워지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보편적인 단계보다는 약간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가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이거는 단계는 거의 어디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모델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이 배경 디자인도 하고 뭐 스토리보드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거지 단계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유통 쪽에 갔을 때도 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을 신청을 할 때도 이 단계를 정확히 맞춰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정들을 세부적인 과정들 파트까지도 쭉 훑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좌 뒤쪽에 가면은 이제 유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저작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판매나 구매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이런 세부적인 걸 알지 못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단계가 왜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전체 줄거리, 세계관이 뭐 세밀하게 파악돼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쨌든 전체가 파악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배경은 전반적인 거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갖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에 따라서 전체가 어떤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갔을 때 어떤 장소에서 뭐 어떤 조명 뭐 이런 것들 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품들 중에서 배경이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제일 비싼 걸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받는 거겠죠.
야, 이제 그 원근법 투시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즘 미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하죠. 그 처음 이제 그림을 배울 때 나오는 게 이제 원근법 투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적인 것을 표현할 때죠. 사실적인 걸 표현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웹툰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왜곡을 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뭐 밑에서 보면은 막 그 위가 이렇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로 밑에서 보면 위가 점점 좁아지죠. 예, 빌딩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위가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뻔히 좁아지는 거 아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꾸로 넓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위압하는 느낌, 공포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뭐 화면이 뭐 약간 좀 왜곡 꼬불꼬불한다든가 이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왜곡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축을 모르는데 왜곡을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원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뭐 주말 같은 날 햇빛이 이제 창밖에서 쫙 들어올 때 한번 이불 같은 거 한번 털어보세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온 데를 딱 보시면 하얀 그 점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닙니다. 예. 그 떠다니는 거를 비교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여기대로 말대로 대기 원근법은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체와 물체 사이가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안에 공기가 있는 거죠. 공기가 있고 그 안에 공기가 빛을 받아서 색의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뭐든지 반사에 의해서 색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화 작품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글쎄요 여행을 잘 안 다니시니까 근데 아마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달력이나 이런 데 이미지 봤을 거예요. 호숫가가 있고 아니면 호숫가가 있는데 그 저 너머에 산이 보인다라는 거는 그때 뭐 안개가 끼든 뭐 했을 때 그 산은 되게 이게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울퉁하게 돼 있잖아요. 울퉁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를 오늘 처음 써보는데 가능하다고 하니 자 이렇게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산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옆에 산이 또 있죠. 그 산도 공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굉장히 거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산의 모양을 그릴 때 실적으로 점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흐려지겠죠. 이거 흐려집니다. 이게 뭐 50% 다운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 70% 다운 시킬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좌표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메라 포인트를 여기다 둘 거냐 아니면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에 따라서 이 거리 관계들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서 제가 다시 이걸 지우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쭉 바라봤을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아까 봤던 산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산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의 위치는 더 커지니까 이렇게 보이든가 작든가요. 그러면 이 안에 사실은 이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 네이버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위성 사진 있죠. 위성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거리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거리들이 다른 것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입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입자들. 이 무수한 입자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멀리 떨어져 있다, 공간이 얼마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시 언급법은 소실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투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투시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일정 언급법이죠. 이렇게 해서 꺾고서 거기 거리에 뭐 공간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 그죠? 네. 우리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근법에서 우리가 일정 원근법을 쓰거든요. 일정 원근법 쓰는데 애니메이션은 이점 원근법을 써요. 간혹. 그 일본 작품들이 인정 원근법을 좀 많이 써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의 눈이 떨어져 있죠.
이만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카메라 앵글 하나로는 가능한데 보였을 때 그것이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점 원근법을 써요. 이점 원근법.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점 원근법을 씁니다. 일점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술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2D 애니메이션 그러면 디즈니 것도 좋지만 일본 작품들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 보면 되게 그 자를 한번 데리고 이미지 컷을 해서 자를 한번 이렇게 투시를 재보시면 이점 원근법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점 원근법, 2점 원근법, 또 3점 원근법도 좀 구분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 원근법 그러면은 1점, 소실점을 기준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투시에 관련된 거 보면은 지금 원근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다들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특히 웹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웹툰 작업할 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자를 대고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건 쓰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상업용 갔을 때는 자보다는 컴퓨터로 했을 때는 이제 자를 굳이 안 써도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이제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동화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동화할 때 쓰는 것들이고요. 한 장 한 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웹툰 할 때 웹툰 이제 세로로 쭉 하잖아요. 그래서 웹툰 뭐, 스토리보드 릴 그 책도 요즘에 아는 분이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9필드, 10필드, 과거에 이제 720, 480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필드고요. 12필드가 아마 뭐 HD급이나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말대로 풀 HD 사이즈로 한다 그러죠. 기본이에요. 풀 HD 사이즈가. UHD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4K로도 가죠. 4K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4K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건 극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용 같은 경우는 비용 단가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일단은 필름 사이즈가 크잖아요. 큰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거 아니면 페이스북에 보는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HD급입니다. 방송에서도 다 HD급이고요. 근데 이제 촬영 장비가 UHD급으로 4K로 가니까 UHD까지는 이제 방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풀로 진행은 되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그런데 아무래도 좀 무겁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HD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밑에 건 사실은 이제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도 과거부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꾸 720, 486이 자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탈피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1920에 1080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카메라 설정에서도 16대 9 아니면 뭐 4대3? 4대3은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는 4대3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일드를 쓰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데 와일드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거에는 와일드로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합성과 편집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콘티죠, 콘티. 근데 콘티뉴이트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칭들이 참 좀 많이 차이가 돼 있는데 콘티뉴이트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건 이제 콘티뉴이트라고 또 제가 이제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티 아니면 뭐 스토리보드인데 이쪽에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의 분위기로 작업된 것들이 많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콘티로 통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콘티에서의 그 표현들 보시면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뭐 글자들 그죠? 예. 글자, 대사, 그다음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지금 확대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죠? 확대를 했는데 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쭉 나오죠. 이거 이제 러프하게 잡은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상태로 가진 않고 많이 다듬었겠죠. 그래서 그냥 러프한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 서적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일본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배경 이미지 그런 것도 컨 이미지를 사실 돈으로 팔죠. 그다음에 뭐 콘티는 이제 약간 이제 종이페이퍼 출력해가지고 이제 그 묶어서 파는 정도.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이런 이제 스토리북 설정집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비쌉니다. 그죠? 예, 많이 비싼데 뭐 이북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북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사이트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아무래도 좀 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구경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런 작가들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는 과정까지도 막 올라가져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 과거에는 그런 책을 못 구한 사람이 작업하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저는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웹툰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 하는데 뭐 애니메이션 안 하고 나 웹툰 할 건데 뭔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이야기 전개는 다르다 할지라도 갖고 있고 자기가 갖춰야 될 능력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스토리보드 설정집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배경 디자인집들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꼭 안 사시더라도 그런 거 좀 구경 좀 많이 해보세요. 자꾸 보는 게 남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눈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좀 앞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